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2023년도 2회차 실기시험 관련해서요. 출제 경향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들 몇 문제만 뽑아다가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역시나 풀 버전의 영상은요. 모아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제 경향 분석부터 볼 텐데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꽤나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 시험 난이도가 꽤나 높았기 때문에 보건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건 문제를 만드는데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자, 문제를 만들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제 경향 분석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라던가 혹은 피난 구조 설비 쪽에서는요,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체역학 문제,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볼게요. 총 배점은 11점이었고요. 두 가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는 공동현상 발생 가능 유보를 판별하는 문제였는데요. 해발 1000m 지점에 펌프와 수조가 설치가 되어져 있었고 그때의 유효 흡입 양정을 계산해서 이 공동현상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옛날 관연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벤추리관에서 배관에 흐르는 유속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떤 유형이었냐면 자, 벤추리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수축구에서의 이 속도 공식은 다 외워가셨죠? 그런데 이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바로 이 넓은 이쪽 배관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축부로 가기 전 여기서의 속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 1단면, 2단면, 요 1단면에서의 유량과 2단면에서의 유량은 서로 같습니다. 라고 두고 자, Q는 AV.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1단면에서의 유속이죠. 나머지 값들을 채워주시면 됐어요. 자, 이때 이 2단면에서의 유속을 구할 때에 있어서 CV 값이 주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속도 계수가 주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은 꼬아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수계소화 설비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계소화 설비 총 배점은요, 5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 원래 출제가 되었던 문제로서 자, 굉장히 유사하게 기출 변형으로 나왔는데요. 보니까 원래 요 가지 배관에서 헤드가요, 요 하향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요 가지관과 헤드 사이의 마찰 손실 무시합니다가 옛날 문제. 그리고 이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는요, 요 부분이 회양식 배관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때 사이즈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양식 배관의 마찰 손실도 같이 고려하고 또 이때의 실향정도 같이 고려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인데 기존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었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급속 개방장치 두 가지 쓰는 문제 나왔고요. 자, 엑셀레이터랑 익저스터 써주셨으면 맞게 정답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수계소화 설비. 자, 이 문제에서는 물분무 소화 설비에 있어서 배관을 강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요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괄호 채우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요거는요, 통으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나올 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쉽게 맞추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스프링클러 설비 단답형 문제로 일제 개방 요 밸브의 개방 방식 작동 원리 쓰는 것이었는데요. 이 옛날 관연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감압 개방 방식 그리고 가압 개방 방식 그에 따른 요
작동 원리를 써주시면 맞는 정답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옥내소화전, 개통도상의 틀린 부분 찾는 것이 요 신출 문제로 나왔는데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같이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 포소화 설비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가 나왔습니다. 신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도요.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포소화 설비, 이 플로팅 루프 탱크 2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탱크 2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뭐 약재량 구하는 거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옥내 소화전 및 옥외 소화전 겸용하는 거 그러니까 수원도 겸용하고 또 펌프도 같이 겸용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요 건물이 35층 건물로 나왔어요. 30층 이상의 건축물은요. 사실 기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실기 시험에서. 근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원의 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펌프 토출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신부화재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이했고요. 자, 내려와서 분말 소화 설비 문제는요. 단답형 문제, 저장 용기 설치 장소 기준 괄호 채우는 문제로 나왔는데요. 요거는 사실 요 필기 때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고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완전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뻥뻥뻥뻥 풀어놔서 요 부분도 많이 맞추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13번 문제 꽤나 어려웠습니다. 자,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IG 541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때 보일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한 병당 저장된 약재량을 구해야 했어요. 근데 보일의 법칙은요. 기체와 관련된 법칙이죠. 항상 절대 압력을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압력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됐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그 충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를 절대 압력으로 풀어서 보일의 법칙 적용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문제가요. 관연도에 한번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많이 어려웠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한론 소화 설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자, 동관이랑 체크밸브를 도시에서 그려서 요 문제를 개통도를 완성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체크밸브를 3개를 그려라 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요 개통도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소화 활동 설비 및 기타 설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총 10점 배점으로 나왔고요. 보니까 둘 다 특피제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제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9번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 급기량을 산출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때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의 틈새 면적 구하는 거 지난번 회차에서도 조금 복잡한 그러한 틈새 면적 합계 구하는 문제 나왔는데 좀 비슷하게 여기서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우셨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자, 내려와서 12번 문제는 완전한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기출문제는 수치값만 살짝 압력만 뭐 760mm HG가 740mm HG로 아주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요 문제는 뭐였냐면 유입 공기의 배출을 할 때에 있어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을 할 거예요. 그때에 그 배출구 개폐기 있죠. 요 개폐기의 면적 구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관연도 문제랑 완전히 똑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 볼 문제는요. 요 옥내 소화전, 개통도상 틀린 부분 찾는 거, 포소화 설비,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 관련한 문제, 그리고 옥내 소화전, 그리고 옥외 소화전이 수원, 펌프를 겸용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건물 35층짜리 건물이다 라고 했죠.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틈새 면적 구하는 거, 요 급기량 산출하는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총 4개의 문제 다뤄볼게요. 자, 문제 배점을 보면 수계소화 설비가 진짜 많이 출제가 됐죠. 57점 배점, 가스계가 22점. 자, 그래서 수계에서 완전 거의 몰빵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문제 풀기 전에 좀 고난도 문제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볼 텐데요.
자, 제가 좀 고난도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만 뽑아서 이렇게 노란 색깔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음영 처리해 놓은 문제들의 요 합을 계산을 해보면 총 44점이나 돼요. 물론 이 안에 소문항들, 몇 문제는 좀 쉬운 것들도 있어서 소문항들은 맞추신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35점에서 한 40점가량은 정말 많이 날아간 문제로 보입니다. 진짜 많이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자,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굉장히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9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느 실들의 평면도이다. 이 중 A실을 급기가합할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강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조건 보도록 할게요. A1, 2, 3. 자,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데 A1, A2, A3 요거는요. 문의 틈새 면적이 각각 0.01제곱미터이고요. A4, 5, 6, 7, 8 나머지 것들은 다 0.02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해서 누설 틈새 면적도 각기 다르게 해서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실 외부의 대기의 기압은 101.38kPa. 자, 그리고 3번 조건 A실에 유지하고자 하는 기압. 자, A실을 급기가합한다라고 했죠. 빠빵하게 공기를 불어 넣을 것인데 그때 유지하는 기압이 101.55kPa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압력의 차이가 바로 차압이 되겠죠. 문을 경계로 한 차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압값을 하나 구할 수가 있었고 내려와서 어느 실을 급기가합할 때 그 실의 급기 풍량은 요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주어져 있었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문제. A실의 전체 누설 틈새 면적 A제곱미터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단 소수점 아래 6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5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급기가합하는 실로부터 가장 먼 실을 찾고 자, 거기에서도 최외곽에 있는 문들을 먼저 합쳐주고 하나씩 문을 합쳐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실로부터 가장 먼 실이 어디예요? 자, 빠져나가고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여기가 가장 마지막 최외곽 실이 되겠네요. 요 실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문들 A5, 6, 7부터 합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세 개의 문이 무슨 관계예요? 병렬관계. 병렬관계로 문 하나로 싹 합쳐주고요. 이 문과 A3는 무슨 관계? 직렬관계. 자, 그럼 직렬관계로 문 하나로 싹 합쳐주니까 이 방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방은 사라지고 여기 이제 문 하나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이랑 A4랑 무슨 관계? 그렇죠. 여기는 또 이 병렬관계. 자, 이 병렬관계로 합쳐주고 그럼 여기 이제 문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A2랑은 또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직렬관계. 직렬관계로 또 합쳐주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문 하나만 남고 이 방도 날아갔어요. 여기 문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A2. 그러니까 이 A2와 더불어서 나머지 싹 다 문들의 합계한 것이랑 그리고 A8이랑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병렬관계로 합쳐주고 그러면 이제 문이 또 하나만 남았어요. 그 안에 A1이 있네요. 그러면 문을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직렬관계로 또 합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문의 틈새 면적 합계가 구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소수점 5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된다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역시나 중간 계산 과정을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지는 조건에 없었으므로 7째 자리, 8째 자리까지 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무엇을요? 중간 계산 과정을요. 자, 그러면 다시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실을 빠방하게 급기가합하고 제일 말단에 있는, 제일 최외곽에 있는 요 5, 6, 7부터 합쳐 나갑니다. 병렬로서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5, 6, 7은 모두 다 0.02제곱미터였어요. 그대로 병렬이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0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문 하나로 싹 합쳤습니다. 그 그림을 살펴보면
자, A5에서 7, 5, 6, 7을 싹 다 합친 거 하나의 문으로 표현을 했고요. 얘랑 A3랑 무슨 관계? 그렇죠. 직렬관계가 되겠죠. 직렬관계로서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하게 되면 0.00986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합쳤으니까 이제 문을 쏙 하나로 합쳐버리고 이 방을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 그림을 살펴볼게요. 아, 그래서 A3랑 A5, 6, 7을 싹 합친 이 문 하나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이랑 A4랑 합쳐줄 거예요. 두 개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예요. 이 두 개 먼저 합쳐주면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0.029864 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그럼 두 개를 합쳐줬으니까 문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문 하나로 만들어서 A3에서 A7 이렇게 문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A2 이 부분은 무슨 관계? 직렬관계. 자, 그럼 직렬관계로서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하면 0.00948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합쳐줬으니까 이제 이 실은 날라가고 여기 틈새 면적 합계 하나만 남을 거예요. 싹 합친 거.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표현된 그림 볼게요. 아, 요렇게 합쳐졌고요. 요 문과 A8은 무슨 관계? 병렬 관계죠. 그래서 요렇게 병렬 관계 두 개를 먼저 더해 주시면 바로 0.029483 제곱미터 나오고요. 자, 역시나 요 두 개도 합쳐줬으니까 문 하나만 남겠죠? 그 상태에서 A1이랑은 무슨 관계? 그렇죠. 이 문 하나로 합쳐주고 A1이랑은 직렬 관계. 자, 직렬 관계가 되니까 자, 문의 요 직렬로서 합산을 해주게 되면 0.00947 제곱미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의 틈새 면적 합계 0.00947 제곱미터라고 해서 하나 구했고요. 소문항 1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소문항 2번 보도록 할게요. A실에 유입해야 할 풍량 메타 3승법 세크로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단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래 셋째 자리까지 구해봅시다. 그때 급기량 공식이 주어져 있었죠. 그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때 요 Q의 자리는요. 메타 3승법 세크 자리였고요. 요 A는요. 누설 틈새 면적이 합계 들어가는 자리. 방금 소문항에서 풀었던 0.00947이 요 자리에 쏙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P는 문을 경계로 한 기압차가 들어가야 돼요. 아, 요거는 조건에서 봤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건 2번, 3번을 보시면 자, 실 외부의 기압과 A실에 유지해야 되는 기압 요 두 개의 압력의 차이값이 차압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P는요. 파스칼 단위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차압을 구한 다음 곱하기 1000 해서 파스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문을 경계로 한 기압차 101.55kPa에서 101.38kPa를 빼서 0.17kPa를 구하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0에서 파스칼 단위로 답을 구합니다. 자, 그것을 이 자리에다 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요 A값 방금 1번에서 구한 0.00947을 쏙 넣고 계산기로 돌리게 되면 0.102 메타 3승법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구하려고 한 단위와 똑같으니까 그대로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다음 그림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자, 개통도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 이 도면을 보고 틀린 점을 4가지를 지적하고 그리고 수정 방법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관연도에 이렇게 수계소화 설비 관련해서 지적하고 수정 방법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오류들이랑은 또 다른 오류로 신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통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관연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죠? 항상 주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요 흡입 즉 끝에 요 지금 풋밸브로부터 물이 그대로 올라가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빠지지 않고 빼뜨리지 않고 요 틀린 부분들을 골라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펌프를 기준으로 해서요. 요 흡입측 풋밸브를 기준으로 쭉 올라오겠습니다. 자, 흡입측 배관 쭉 가다 보니까 흡입측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아,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되니까 얘는 땡 틀렸습니다. 요거 하나 잡아냈고요. 자, 그리고 흡입 측 배관에 연성계 설치했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주펌프의 요 토출축을 보게 되면 압력계 정상적인 위치에 있고요. 또 쭉 올라가다 보니까 순환 배관이랑 성능 시험 배관 보이는데 분기 위치는 어때요? 순환 배관을 보니까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분기 오케이 좋고요. 자, 그다음 성능 시험 배관을 보니까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리는 좋아요. 그런데 성능 시험 배관을 보게 되니 자, 유량계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바로 개폐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땡! 여기 유량 조절 밸브라고 나와 있죠? 틀렸고요. 자,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가 있어야 하죠? 얘도 땡 틀렸네요. 자, 요 밸브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가서 순환 배관을 보게 되니까 자, 순환 배관의 관경이 15mm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순환 배관은 몇 mm 이상이죠? 그렇죠. 20mm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땡 틀렸습니다. 자, 벌써 3개 잡아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렇게 물올림 수조도 한번 봅니다. 자, 물올림 수조가요. 요렇게 주펌프 쪽으로도 왔고 또 충압 펌프 쪽으로도 잘 왔어요. 요거는 잘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럼 쭉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여기 옥내 소화전이 있고요. 옥상 수조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크게 뭐 잘못된 점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옥에 송수구가 있습니다. 송, 자, 제 순서로 설치도 아주 잘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내려와서 우리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틀린 게 딱 보입니다. 뭐가 있죠? 압력 챔버의 용적이 30리터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땡 틀렸죠? 몇 리터 이상이어야 되나요? 그렇죠. 100리터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틀린 것을 잡아냈고요. 그러면 우리 틀린 부분 요 지적하고 그리고 수정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부분. 펌프 흡입 측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가 설치가 되었다. 이것을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성능 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수정 사항으로는 자, 성능 시험 배관의 밸브는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 배관의 구경이 15mm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는 거 땡! 틀렸죠? 자, 뭐여야 되죠? 20mm 이상이어야 돼요. 그 내용 써주시고. 자, 그리고 압력 챔버의 용적이 30리터인 것 땡! 틀렸죠? 얘를 100리터 이상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요 4가지 내용 키워드만 잘 써주셨으면 정답 처리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1번 문제. 포소화 설비 문제 중에서도 신출 문제, 바로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문제 솔직히 계산식은요 엄청 간단한데 신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세우는 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20m, 세로 10m인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닥 면적 주어져 있고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압축공기포 소화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화약제는 저발포인 것을 사용을 하는데 팽창비가 최대가 되도록 포를 방출한대요. 그때의 방출된 포의 최적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답은 메타 3승으로 구하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포의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팽창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팽창비라는 게 뭐죠? 팽창비는 자, 원래 포 수용액의 최적. 원래 포 수용액의 최적 분의 얘가 최종 방출된 포의 최적이랑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방출된 포의 최적, 거품의 최적과 요 수용액의 최적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구하고자 했던 것은 요 포의 최적이죠. 얘가 궁금한 것이고 나머지 값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팽창비부터 가볼게요. 저발포를 쓴다라고 했고 팽창비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래요. 그러면 자, 저발포일 때 요 팽창비는
이하가 되어야 되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팽창비는 2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래 포수용액의 최적, 그러니까 요 포수용액의 최적 구하는 게 관건인데요. 자,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에서 포수용액의 양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 설치에 따른 포수용액의 양. 자, 요 표를 보시면 자, 특수가연물이 방호 대상물일 때 있어서는 이때 방호 면적 1제곱미터당 1분당 방출량이 얼마예요? 2.3리터. 그리고 기타의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1.63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였기 때문에 얼마? 2.3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그 아래에 분사헤드의 개수, 최소 분사헤드의 개수 구하는 것은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에서는 사실상 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는 바닥 면적 9.3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분사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라는 것과 자, 유류 탱크 주위에는 바닥 면적 13.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괄호 채우기 문제로 필기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 나왔던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수용액의 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포수용액의 양은 바닥 면적 곱하기 자, 방호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이 얼마? 2.3이죠. 그래서 2.3 리터 퍼 미터 제곱 민 곱해 주시고요. 자,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니까 몇 분 방출? 그렇죠. 10분 이상 방출을 해줘야 되겠죠. 10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닥 면적은요. 우리 시험 문제 조건에 보면 가로, 세로 바닥 면적이 이렇게 20에 10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 20 곱하기 10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싹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단위가 리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답을 구해내면요. 지금 4,600리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포의 최적이요. 단위가 메타 3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포 수용의 최적도요. 이것도 메타 3승으로 넣어줘야 요 포 최적이 메타 3승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 포 수용액의 최적을 메타 3승으로 바꿔볼게요. 0세개 땡겨서 4.6m의 3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4.6m의 3승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자리에다가 4.6m의 3승 넣어주면 포의 최적 모르고 나머지 다 안 해요. 자,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 당연히 풀 수 있죠. 그래서 포의 최적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의 최적을 구하면 92m의 3승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92m의 3승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신출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푸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랑 옥외 소화전 설비를 35층의 건축물에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을 참고해서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는 1층부터 5층까지는 각각 5개씩, 그리고 6층부터 35층은 7개씩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최대 N의 개수는 몇 개로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 구하는 공식 쭉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 곱하기 130리터 퍼 미내 몇 분이죠? 20분. 요건 언제 기준인가요? 그쵸, 29층 이하의 기준. 자, 그러면 30층 이상 49층 이하 기준에 있어서는요. 그때는 40분으로 바뀌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50층 이상이 되게 되면요. 그때는 60분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쵸? 분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때 N, 옥내 소화전의 개수, 최대 개수를 요 29층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2개로 해주는데요. 자, 30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최대 몇 개로 해주나요? 5개로 해주죠. 자, 그러면 쟤는 35층 건축물이니까 최대 5개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35층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40분 기준으로 수원의 양을 산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보니까 여기서 5개씩, 그리고 6층부터 35층은 7개씩이라고 하니까 최대 개수 몇 개로 하면 될까요? n은 5라고 보면 되겠네요. 옥내 소화전에 대한 요 n 개수는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소화전은 5개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5개 소화전에서 수원의 양 구하는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Q는 n 곱하기 350리터 퍼 미네 몇 분인가요? 그쵸, 20분이죠? 그러면 얘는 층수 바뀌었으니까 40분, 60분 기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없었죠. 얘는 옥 외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높은 층의 적응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n은 최대 개수 몇 개? 그렇죠, 2개. 자, 최대 2개였고요. 그리고 얘는 20분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옥 외 소화전에 대한 n은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와서 3번 조건 보도록 할게요. 각 설비가 설치되어져 있는 장소는요,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저수조, 펌프 및 입상배관은 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이 왜 주어졌나? 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이따가 한번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4번 볼게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 실양정 환산 압력은 1.3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배관 마찰 손실은 실양정의 20%, 요 1.3메가파스칼의 20%, 호스의 마찰 손실은 요 배관 마찰 손실, 요 실양정의 20%한 것의 또 35%를 적용한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5개 소화전 설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 실양정 환산 압력이 0.08메가파스칼, 그리고 배관 및 호스에 대한 마찰 손실을 퉁쳐서 얘는 실양정의 65%로 하겠다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소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옥내 소화전의 최소 펌프 토출량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n 곱하기 130리터 퍼 민까지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리터 퍼 민으로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n은 최대 몇 개? 5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5 곱하기 130리터 퍼 민 하게 되면 650리터 퍼 민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개 소화전의 최소 펌프 토출량 리터 퍼 민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n은 최대 2였죠? 그래서 2 곱하기 350리터 퍼 민 해서 700리터 퍼 민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2번 봤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설비에 필요한 총 수원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때 총 수원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과 옥외 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합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 수원을 같이 겸용하는 거 살펴볼게요. 옥내 소화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 가서 일부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비의 수원을 이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뚠뚠뚠뚠 가서 5개 소화전 설비에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각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합쳐줄 건데 자, 근데 다만 조건이 요 뒤에 있거든요. 근데 언제는 요걸 최대값으로 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들 소화 설비 중 고정식 소화 설비가 2 이상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져 있는 경우 그때에는 각 고정식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요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이 안 되어져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만 규정, 요 뒷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양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각각의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 그리고 옥외 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 각각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 어떻게 구하나요? n 곱하기 130리터 퍼 민에
그렇죠. 40분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n은 최대 몇 개? 5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주면 자, 26,000리터가 나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수원의 양이 메타 3승이기 때문에 26메타의 3승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의 양 옥내 소화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옥외 소화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자, n 곱하기 350리터 범위 내 20분 계산을 할 거예요. 이때 n은 최대 얼마? 2. 자, 그래서 2 곱하기 350 곱하기 20 계산을 해주면 리터로 답이 떨어지겠죠? 14,000리터가 나오게 되고요. 역시나 메타 3승으로 고치게 되면 14메타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산한 양. 자, 그래서 합산한 양을 구하면 40메타의 3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은 40메타의 3승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펌프의 최소 토출 압력, 요거 남아있네요. 자, 펌프의 최소 토출압입니다. 자, 토출압이랑 우리는 펌프의 양정, 전양정 똑같은 말로 보기로 했죠? 아, 그러면 펌프의 최소 토출 압력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펌프의 최소 토출 압력, 전양정을 구할 때 있어서는요. 저 맨 끝에서 나오는 요 말단에서 나오는 그 방수압 조건을 양쪽 다 충족시킬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옥내 소화전을 기준으로 필요한 펌프에서 필요한 요 토출 압력, 그리고 옥외 소화전에서 필요한, 옥외 소화전에서 이제 물을 방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펌프의 토출 압력 각각 구한 다음에 이 중에서 큰 값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큰 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큰 값으로 요 토출 압력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소화 설비에서는 그 이상의 압력으로 요 방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거? 큰 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펌프의 토출압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요 전양정, 토출압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실양정 환산 압력에다가 배관 마찰 손실 압력, 그리고 포스의 마찰 손실 압력, 그리고 마지막에 방사압 0.17MPa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조건에서 실양정 환산 압력이 1.3MPa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조건 조금만 더 볼까요? 자, 그리고 요 배관에 대한 마찰 손실 압력이 실양정의 20%니까 자, 실양정이 이거 싹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실양정이 1.3MPa이고 그것에 대한 20%. 그러면 자, 실양정 환산 압력부터 씁니다. 1.3MPa 플러스 마찰 손실은 배관과 호스 두 개로 쪼개져 있겠죠? 자, 배관에 대한 마찰 손실은 실양정의 20%, 1.3 곱하기 요 0.2가 되겠고요. 그 다음 호스에 대한 마찰 손실 보겠습니다. 자, 배관 마찰 손실의 35%. 요게 지금 배관 마찰 손실인데 1.3 곱하기 0.2에 자, 그것의 35%입니다. 곱하기 0.35.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플러스 마지막에 법정 방사압 얼마예요? 0.17MPa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옥외 소화전도 한번 볼게요. 자, 옥외 소화전에 대한 펌프 토출 압력 계산합니다. 역시나 실마방으로 볼 것이고요. 실양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양정은요 0.08MPa로 나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찰 손실 볼 건데요. 배관이랑 호스 합산한 게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실양정의 65%로 한다라고 하니 0.08MPa의 0.6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왔고 이제 방사압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옥외 소화전에 있어서 요 법정 방사압 0.25MPa이죠. 그래서 0.25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싹 합산해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큰 값 최대값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각각 구해봤더니 자, 요 옥내 소화전은 1.82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0.38 나와서 누가 커요? 그렇죠. 요게 크네요. 1.82MPa이 요 펌프의 최소 토출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82MPa로 해주시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고요. 우리 옥내소화전 설비랑 옥외소화전 설비 살짝 비교하려고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펌프 토출량을 구할 때 있어서 요 30증 이상일 때는 N을 최대 5개로 해줘야 됐다. 옥내소화전의 경우 그거 하나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원의 양을 구할 때에 있어서도요. 이제는 20분 기준이 아니라 40분 기준, 그리고 N은 최대 5개 기준으로 요 계산을 해주셔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뽑아온 문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차가요.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합격자 발표일까지는요, 조금 마음 놓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